불의 온기가 라일라의 코트에 여전히 달라붙어 있는 한기와 섞여 방 안에 묘하지만 편안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라일라는 항상 그런 식으로 예상치 못했지만 왠지 그 순간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제 잔을 건네주자 손가락이 제 잔을 살짝 스쳤고 저는 낯선 무언가의 전율을 느꼈지만 정전기나 긴 하루의 피곤함일 뿐이라고 재빨리 무시해버렸죠. 다니엘은 소파에 기대어 누나 앞에서 평소 내성적이던 태도가 약간 부드러워졌습니다. 온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가 놀리듯 말했지만 불친절하지는 않은 어조로 말했습니다. 즉흥적으로 오고 싶었어요. 라일라는 장난스럽게 어깨를 으쓱하며 우리 맞은편 안락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불빛에 반짝였고 저는 잠시 동안 모든 공간이 마치 내 것처럼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녀의 여유로움이 부러웠습니다. 게다가 두 분께도 약간의 흥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동면기처럼 느껴질 정도로 조용하잖아요. 그녀의 말은 공중에 가볍게 떠 있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조용함, 그것이 최근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침묵이 서로를 위로하는 평화로운 침묵이 아니라 다니엘과 저 사이에 끝없이 뻗어 있는 것 같은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이었죠. 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그 온기를 온몸으로 퍼뜨리며 무시하는데 익숙해진 아픔이 무뎌지기를 바랐다. 라일라는 고개를 기울여 저를 응시했고 저는 그녀의 시선 아래서 불편하게 움직일 정도로 강렬하게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밤은 뭔가 달라 보이네요. 그녀의 말투 아래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어떻게요? 저는 제 귀에도 공허하게 들리는 웃음을 억지로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잔에 든 와인을 휘저었다. 모르겠어요. 그냥 평소보다 조용한 것 같아요? 아니면 눈 때문에 모든 게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걸지도 모르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눈발이 계속 떨어져 바깥 세상이 온통 하얗게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름답지 않나요? 마치 온 세상이 잠시 숨을 멈춘 것 같아요. 저는 그녀의 시선을 따라 어두운 하늘을 배경으로 눈송이가 춤을 추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고요함에는 묘한 아름다움이 있었고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잠시 멈춰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제 가슴의 매듭을 더 깊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더 이상 무슨 의미일까요? 다니엘은 주문을 끊으며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이 깜짝 방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건가요? 라일라는 음모를 꾸미듯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여자가 이유 없이 오빠와 사랑스러운 아내를 그리워할 수는 없잖아요. 그는 회의적인 듯 눈썹을 치켜들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와인병에 손을 뻗어 자신의 잔을 다시 채운 다음 저에게 권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 교환을 지켜보는 라일라의 시선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라일라의 표정에는 제가 애써 유지한 외관을 넘어선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라일라가 정말 왜 왔는지, 그리고 라일라의 등장으로 우리 사이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변할지 궁금해졌습니다. 제 몸에 닿은 라일라의 따뜻한 손길에 불쾌하지는 않았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라일라의 손길은 마치 제가 소리내어 말하기 두려워했던 모든 것을 무언으로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왔고 순간적으로 그녀가 손끝에서 제 심장의 빠른 박동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즉시 시선을 떼지 않고 다른 곳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눈빛으로 저를 응시했습니다. 당신은 볼 자격이 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반복했습니다. 그 말이 연고처럼 제 몸에 내려앉아 달래주면서도 동시에 불안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조차도 몇 년 동안 저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 마음 한편에서는 그녀의 이해에 안도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할지 경계하며 움찔했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밝게 하려고 억지로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좀 과장된 것일 수도 있죠.
인생은 바쁘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라일라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사려 깊지만 흔들림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인생은 바빠지죠. 하지만 책임감에 압도당하는 것과 자신의 관계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이건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에블린. 절 믿으세요. 그녀의 확신에 저는 불안했습니다. 내가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무시하려고 애썼던 것을 어떻게 그렇게 명확하게 볼 수 있었을까요? 나는 와인을 한 모금 길게 들이켜고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도록 기다렸다가 잔을 옆에 내려놓았다. 배경에서 불이 은은하게 피어오르는데 그 온기가 내 생각에 스며드는 한기를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마침내 속삭이듯 겨우 속삭이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꿈, 두려움, 우리를 웃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 등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할 말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라일라는 의자에 뒤로 기대어 손가락으로 유리잔 테두리를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얘기해 보셨어요? 정말 앉아서 내 기분이 어떤지 말하려고?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쉽게 마음을 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폭발할 때까지, 혹은 더 심하게는 모든 사람을 완전히 차단할 때까지 감정을 억누르죠. 그를 밀어내고 싶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할 수도 없죠. 잠시 동안 우리 둘 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말하지 못한 진실과 이해의 공유로 무거워진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라일라는 마치 자기만 볼 수 있는 퍼즐 조각을 맞추려는 듯 개암색 눈동자로 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정적을 깼어요. 때때로 사람들은 모닝콜이 필요합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상에 같아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다니엘에게는 아내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당신이 누구인지 상기시켜줄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고 지금까지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리움에 공명했습니다. 갑자기 밀려오는 감정에 부끄러워 눈가를 찡그리며 재빨리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냥 그가 그리워요. 고백의 무게에 목소리가 갈라지며 저는 인정했습니다. 지금의 그가 아니라 예전의 그 사람, 나를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바라보던 그 사람이 그리워요. 우리가 그리워요. 라일라는 다시 내 손을 잡았고 이번에는 그녀의 손길이 더 단단해져서 나를 현재에 고정시켰습니다. 그럼 싸워요, 에블린. 당신 자신과 그를 위해, 두 사람이 한때 가졌던 사랑을 위해 싸워요. 사랑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허락했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기꺼이 노력한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녀의 확신은 제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희망의 빗줄기를 자극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처음으로 저는 어쩌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을 마주했을 때 저는 그 순간의 묘한 친밀감, 그녀의 존재가 방을 가득 채우고 편안함과 그 이상의 것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듯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감사한 마음이 가득한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라일라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더 깊은 무언가를 암시하는 부드러움이 있었습니다. 언제든요. 자매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단순하지만 의미가 가득 담긴 채 우리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자매. 자연스럽고 안전하다고 느껴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라일라가 마지막으로 제 손을 꽉 쥐고 손을 떼는 순간 자매와 다른 것 사이의 경계가 이미 흐려지기 시작했는지 우리 둘 다 그 의미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라일라의 따뜻한 입술이 제 입술에 남아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의 유령 같은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지진의 여진처럼 심장 박동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그녀도 우리가 저지른 엄청난 일과 씨름하고 있는 것처럼 얕고 고르지 않은 그녀의 숨소리가 제 숨소리와 섞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불은 우리 뒤에서 부드럽게 삐걱거렸고 그 불빛은 내 안의 혼란과 함께 춤을 추는 듯 방 전체에 깜빡이는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라일라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후회는 없었고 제 자신의 혼란을 반영하는 원초적인 나약함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여전히 내 손가락에 가볍게 얹어 있었고 후퇴할지 앞으로 나아갈지 확신할 수 없다는 듯이 떼어내지도 조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 안에서 폭풍이 몰아치는데도 내 목소리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들리는지 스스로도 놀라워하며 재빨리 말했다. 제 말은 제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뒀어요. 인정하는 순간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았고 저는 공중에 매달려 추락을 기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라일라의 눈은 날카로우면서도 부드러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후회하세요. 꺼져가는 불의 희미한 윙윙거리는 소리 위로 겨우 들리는 말투로 그녀가 물었습니다. 후회. 그 단어는 무겁고 의미가 가득한 채 우리 사이를 맴돌았다. 제가 그랬나요? 제 마음은 죄책감, 욕망, 그리고 정확히 이름을 지을 수 없는 다른 무언가가 겹겹이 쌓여있는 것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다니엘이 위층에서 잠든 상태에서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이 위태롭게 균형을 잃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어떤 것도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라일라의 손길의 열기와 여전히 제 입술에 남아있는 그녀의 키스맛,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연결의 불꽃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 말을 멈추기도 전에 그 말이 흘러나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니에요. 라일라는 숨을 참는 듯 날카롭게 숨을 내쉬며 몸을 살짝 뒤로 젖혀 우리 사이에 약간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잠시나마 마법을 풀기에는 충분했다. 그녀는 혼란스럽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머리카락을 손으로 훑어보았다. 넌 결혼했어, 에블린. 내 동생과. 이게 뭐든 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녀의 말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저를 강타했고 우리 사이에 불이 붙은 불을 끄는 듯 했습니다. 물론 그녀가 옳았습니다. 우리가 나눈 대화는 무모하고 위험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친밀감을 갈망하고 다니엘이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를 보고 이해해 주기를 갈망하는 내 안의 한 부분이 그녀의 논리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알아요. 나는 말하지 못한 감정의 무게에 목소리가 갈라져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한참 동안 우리 둘 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말들로 가득 찬 침묵이 팽팽하게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라일라가 손을 뻗어 가슴이 아플 정도로 부드러운 제스처로 제 뺨을 스쳤습니다. 당신은 살아있다고 느낄 자격이 있어요, 에블린. 오늘 밤뿐만 아니라 매일 말이죠. 그보다 못한 것에 안주하지 마세요. 그녀의 말은 수년간의 일상과 의무에 묻어두려고 했던 그리움과 공명하며 제 내면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저는 그녀의 고백이 저를 얼마나 흔들었는지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재빨리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하죠? 나는 속삭이는 것만 겨우 넘긴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하면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이 엉망진창을 풀 수 있을까요? 라일라는 망설이면서 엄지손가락으로 내 손등에 작은 원을 그리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그녀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절박함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함께. 그 말에는 아무리 고통스럽고 복잡해지더라도 우리가 엮어놓은 그물망을 헤쳐나가겠다는 약속과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리 도망치고 싶고 부정의 안전지대로 후퇴하고 싶었지만 저는 그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후에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불의 불씨는 서서히 주변을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우리 둘 다 움직이지 않았고 우리가 만든 연약한 림보에 존재하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아내로서, 보호자로서가 아니라 인정받아야 할 욕망과 결점, 꿈을 가진 한 여성으로서 진정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저를 덮치면서 가슴 한구석에서 갉아먹는 듯한 불안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이든 도전과 희생, 불가능한 선택으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라일라의 손이 여전히 제 손 위에 부드럽게 얹어있는 라일라 옆에 앉아서 저는 우리가 시작한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불태우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죠. 불은 불씨로 타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불빛을 방 전체에 드리웠고 저는 혼자 앉아 폭풍에 휘말린 나뭇잎처럼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일어난 일의 무게가 무겁고 가차없이 저를 누르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부인할 수 없는 불꽃, 아무리 노력해도 꺼지지 않는 무언가의 깜박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 끈질기게 그리고 용서할 수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니었고 적어도 지난 몇 년 동안 익숙해져 있던 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실용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외부와 스스로 정한 규칙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기대되는 것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지 않고 정해진 선 안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라일라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기 전까지는 존재조차 몰랐던 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을 짓누르는 죄책감 속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생생하고 전율이 느껴지는 또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육체적인 느낌뿐만 아니라 라일라의 손길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환상의 통증처럼 제 피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느낌이었다. 라일라의 존재는 제 내면의 오랫동안 일상과 의무감, 다니엘과의 결혼 생활에 따른 조용한 체념 속에 묻혀있던 무언가를 자극했습니다. 라일라는 저를 아내나 간병인이 아닌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에블린으로요.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동안 저는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연기해왔던 역할에서 벗어나 존재할 수 있었죠. 정신이 번쩍 들었고 무섭고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이 새로운 자각과 제가 쌓아온 삶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다니엘과 함께요?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일과 내면의 투쟁에 몰두하며 거리를 두었을 뿐이었어요. 우리 결혼 생활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제가 감히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깨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 여기 앉아있는 지금, 저는 균열이 표면 아래 숨어있다가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배신이었나요? 그 단어는 라일라와 나눴던 순간의 달콤함에 비하면 씁쓸하고 날카로운 맛이 났다. 배신에는 의도나 악의가 내포되어 있지만 우리가 한 일은 악의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느껴졌다. 두 개의 자석이 서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상황이 더 나빠졌나요? 아니면 그저 도움을 청하는 외침, 즉 어딘가에서 잃어버린 내 자신의 일부를 되찾으려는 필사적인 시도였을까요? 저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의식하지 못한 채 침대에서 잠든 위층에 있는 다니엘을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이해해 줄까? 날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끝없이 소용돌이쳤고 각 질문은 마지막 질문보다 더 숨막히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라일라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웃음과 따뜻함, 세상에서 저만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저를 바라보는 시선.
그녀는 제가 더 이상 느낄 수 있을지 몰랐던 것들을 느끼게 해줬어요. 제가 느끼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요. 하지만 논리와 이성을 거스르는 것 같은 그녀를 향한 끌림, 그 자력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밤이 길어지면서 저는 항상 성실하고 믿음직한 아내이자 파트너였던 제 모습과 이 길을 걷게 된다면 어떤 여자가 될지 두 가지 버전 사이에서 갈등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른 방식으로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하나는 안전과 친숙함,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편안함을 약속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불확실성, 위험, 아직 이름도 정할 수 없는 어떤 것의 가능성을 제공했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막 불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불 옆에 머물렀고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제 아내, 라일라와 저 사이에, 그리고 어쩌면 결혼 생활에 취약한 기반에 무언가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원치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침의 무게가 물리적인 힘처럼 저를 누르고 있었고 움직임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접시 부딪히는 소리와 다니엘의 쾌활한 수다 소리가 내 가슴에 팽팽하게 감긴 긴장감을 증폭시킬 뿐이었습니다. 라일라는 우리가 유지하려는 깨지기 쉬운 균형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듯 모든 행동이 신중하고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커피 마실래요? 그녀는 가벼운 어조로 긴장된 표정으로 주전자를 들고 물었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저는 가장자리가 부서질 것 같은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마주치지 않고 커피를 따랐고 차분한 겉모습 아래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놀림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주변에서 소용돌이치는 기류를 의식하지 못한 채 직장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웃거나 한마디 보탰을 텐데 오늘은 그의 말이 정적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계속 라일라의 얼굴, 머그잔을 감싸고 있는 손가락의 움직임,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의 희미한 이마주름 등 라일라의 모습에 집중했습니다. 다니엘이 마침내 전화를 받으러 간다고 핑계를 대자 우리 사이의 정적은 거의 질식할 것만 같았습니다. 라일라는 카운터에 기대어 팔짱을 가슴 위로 느슨하게 끼고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 둘 다 말을 하지 않았고 싱크대 위의 시계가 부드럽게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방을 나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날카로우면서도 망설이는 눈빛으로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그녀는 다른 방에서 들려오는 다니엘의 목소리에 가려져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요. 저는 목이 꽉 막힌 채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이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의 표정은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일이 쉬워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녀의 솔직함은 가혹해서가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키스를 무시한다고 해서 그 일이 지워지지도 않았고 그 일이 제 안에 불러일으킨 감정이나 제가 누구인지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면으로 맞닥뜨린다는 생각에 두려움과 공포가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때요? 나는 그가 귀에 들리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입구 쪽을 흘겨보며 속삭였다. 다니엘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니면 시도라도 해야 하나요? 라일라는 망설이며 손가락으로 조리대를 가볍게 두드렸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만든 벽 뒤에 숨어 살면서 살 수는 없어요.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녀의 말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지친다. 제 감정을 구획화하려는 노력, 모든 것이 명백히 아닌데도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지치고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이 바로 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안이 무엇이든 진실을 마주하는 것도 똑같이 벅차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다니엘이 돌아왔고 그의 존재는 회의실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팽팽한 긴장감에 당황하지 않은 듯 우리를 향해 웃었습니다. 둘이 무슨 얘기를 속삭이는 거야? 세계 정복 음모? 그의 농담은 어색한 웃음과 긴장된 미소 사이 어딘가에 떨어졌습니다. 라일라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셈이죠. 뒤를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으며 코트를 챙겼습니다. 그럼 저는 심부름 좀 하러 가야겠네요. 나 없는 동안 집 태우지 마세요. 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닫히자 이번에는 더 무거운 침묵이 돌아왔습니다. 라일라는 날카로운 숨을 내쉬며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그녀는 나보다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맞아요. 저도 목소리가 떨리면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기도 하죠.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제 눈동자 뒤에서 소용돌이치는 무언의 생각을 해독하려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후회하세요. 그녀는 연약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피하고 있던 감정과 마주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후회하냐고요? 대답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라는 것은 명확하고 확실한 옳고 그름을 내포하는데 저는 그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키스가 내 안의 갈망, 연결에 대한 갈망 등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를 일깨웠다는 것만 알았죠. 아니요, 마침내 저는 속삭이듯 간신히 목소리를 높이며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건 아니죠. 라일라는 사려 깊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괜찮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것을 마주할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할지도 모르죠. 그녀의 말은 의미심장하게 공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용기. 우리가 만들어낸 혼란을 헤쳐나갈 만큼 용감했던 걸까요? 새로운 기회를 위해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감수할 만큼 용감할 수 있을까요? 전 몰랐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서서 라일라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길이든 정직과 용기, 그리고 미지의 세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이상하게도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사이의 공기는 무겁게 느껴졌고 우리 둘 다 완전히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무언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라일라의 말은 정적 속에서 날 것 그대로의 상처투성이었지만 제가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라일라는 저를 생각해야 할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정은 짜릿하면서도 두려웠고 억누르려고 애썼던 제 내면 깊은 곳에 무언가를 자극했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속삭이듯 간신히 목소리를 높이며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짜 같아요. 그리고 스위치처럼 그냥 끌 수는 없어요. 라일라는 내 뒤에서 소용돌이치는 생각의 폭풍을 해독하려는 듯 개암색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았다. 다니엘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에게 말하면요? 그 질문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에게 말한다는 것은 우리의 배신뿐만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숨겨왔던 결혼 생활의 균열을 폭로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후유증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생각에 가슴이 조여오면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설사 그렇게 된다 해도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게 뭐죠, 라일라? 저도 답을 모르겠어요. 그녀의 시선이 부드러워졌고
그녀는 손을 뻗어 손가락을 제 몸에 대는 제스처로 저를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난 당신이 행복하길 바래요. 그녀가 간단하게 말했다. 그리고 어쩌면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당신을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고 싶어요. 그녀의 고백이 파도처럼 밀려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나 끌림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무언가, 우리 둘 중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더 깊고 의미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특히 죄책감과 불확실성에 얽혀 있을 때는 위험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 다니엘과의 관계, 모든 것을 망치고 결국 서로를 잃게 된다면요? 라일라는 망설이면서 엄지손가락으로 제 손등에 작은 원을 그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가 노력했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만약을 생각하며 사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그녀의 말은 수년간의 의무와 일상 속에 묻어두었던 갈망과 공명하며 제 내면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도전과 위험으로 가득 찬 앞길이 무엇이든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무서워요. 저는 눈가에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상처를 줄까봐, 당신을 잃을까봐, 나 자신을 마주하고 내가 너무 오랫동안 불행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두려워요. 라일라가 더 가까이 다가와 한 손을 제 뺨에 부드럽게 얹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는 눈에서 반짝이는 감정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갈 거예요. 아무리 지저분하고 복잡해지더라도요. 그녀의 손길은 저를 현재에 고정시키고 혼자서 이 상황을 마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다른 사람의 힘에 기대어 모든 답을 알고 싶다는 욕구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마침내 저는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마다 결심을 굳혔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우리 자신에게, 다니엘에게, 모두에게 솔직해져야 해요. 라일라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죠. 한 번에 한 걸음씩. 라일라가 저를 끌어안는 순간 제 마음속에 쌓아올린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었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의 일부를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전에 알았던 그 어떤 것보다 더 진실하고, 더 치열하고, 더 진실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차가 진입로에 들어서는 소리가 고요함을 깨고 현실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무언의 약속과 여운이 남는 질문으로 가득 찬 눈빛을 주고받으며 재빨리 헤어졌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적이나 배신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진실한 것을 추구할 만큼 용감한 두 사람으로서 함께 맞서기로 했습니다. 다니엘이 제 말에 집중하는 동안 불이 지펴지는 소리가 우리 사이의 정적을 채웠습니다. 그의 손은 절박함이 아니라 조용한 약속의 의미로, 낯설지만 동시에 친근하게 느껴지는 몸짓으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랫동안 우리의 관계는 일상에 묻혀 무뎌져 있었고 무언의 불만과 희미해지는 애정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 불씨의 희미한 불빛 아래 앉아있는 지금 뭔가 바뀌었습니다.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괜찮지 않은데도 계속 괜찮은 척할 수도 없어요. 다니엘은 가쁜 숨을 내쉬며 한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그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온 토대를 수년간 소홀히 한 탓에 빛이 바랜 채로 더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있었고 제가 몇 년 전에 사랑에 빠졌던 그 남자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가 마침내 후회가 가득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당신을 당연하게 생각했죠. 미안해,
에블린. 진심으로요. 그의 사과에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오랫동안 무시했던 현실을 깨닫는 깨달음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은 제 내면에 울림을 주었고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비통함과 자책감의 안전한 곳으로 물러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분, 즉 그를 선택하고 사랑하고 곁을 지켰던 부분은 그를 믿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요. 이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어요. 저는 손이 얽힌 곳으로 시선을 내리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 둘 다요.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턱을 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일을 할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잠시 동안 우리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우리 관계를 흐리게 했던 보이지 않는 안개가 거친 것처럼 우리 사이의 공기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피어나는 순간에도 죄책감이 제 양심의 가장자리를 갉아먹었습니다. 라일라의 손길과 키스, 저를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던 라일라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니엘에게 요구했던 정직함과 제가 숨기고 있던 비밀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에블린, 다니엘의 목소리가 제 생각을 뚫고 현재로 돌아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더 있어요? 나한테 할 말 더 있어? 숨이 막히고 공포가 해일처럼 가슴에 밀려왔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을까? 조심스럽게 침착한 내 겉모습 아래에서 끓어오르는 혼란을 그가 감지한 걸까? 고백하기 직전에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그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아니요, 나는 작은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거짓말을 했다.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한 번에 한 걸음씩. 안도감이 그의 얼굴을 덮었지만 그의 눈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그는 다시 내 손을 꽉 쥐고 이마가 맞닿을 때까지 몸을 더 가까이 기울였다. 좋아. 한 번에 한 걸음씩. 불이 방 전체에 깜박이는 그림자를 들이우는 가운데 함께 앉아있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원히 묻어둘 수 없는 진실과 피할 수 없는 선택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라일라. 그녀는 아직 닿지 않은 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다니엘이 제 옆에서 곤히 잠든 사이 저는 천장을 쳐다보며 마음속으로 그 대화를 되풀이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한 걸까? 다니엘과 대면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저는 우리 결혼 생활의 치유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라일라는 어땠을까요? 그녀가 내 안에서 일깨워준 감정, 단순히 무시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감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제 생각에 잠겨있던 저를 깨웠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복도를 따라 내려가 라일라를 찾으려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그녀는 안정적이면서도 다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는 망설이며 다니엘이 잠든 침실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동이었지만 그녀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들어와요. 나는 중얼거리며 그녀가 들어오도록 옆으로 물러섰다. 그녀는 제 앞을 지나갔고 그녀의 존재감은 숨이 멎을 듯한 강렬함으로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서서 불의 잔해가 벽에 희미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아까 다니엘과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녀가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한다고요. 속이 울렁거리며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엉켰다. 라일라, 알았어요. 그녀는 이제 목소리가 부드러워진 채로 말을 끊었다. 당신은 그를 사랑하죠. 그리고 나는 그것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에블린, 우린 어때요? 우리가 공유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녀의 말은 내 배를 때리는 듯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옳았다. 우리가 공유했던 것은 진실하고 생생하며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제 삶뿐만 아니라 그녀와 다니엘의 삶에도 불어닥칠 혼란을 마주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난 라일라를 걱정해, 라일라. 내가 해야 할 것보다 더 많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도 모른 채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릴 수는 없어. 그녀는 날카로우면서도 부드러운 눈빛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럼 알아봅시다. 함께. 그녀의 손이 제 손을 스치자 전기가 흘렀습니다. 잠시 동안 나는 그녀의 손길에 몸을 기대어 그 따뜻함과 친숙함을 음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날카롭고 가차없이 다시 들이닥쳤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도 공평하지 않아요. 제가 말하며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다니엘에게도, 당신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요. 라일라는 한숨을 쉬며 어깨를 살짝 축 늘어뜨렸다.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도망친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겠지. 우리는 침묵 속에 서서 서로가 공유하는 비밀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쉬운 답은 없고 어려운 선택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분홍색과 금색으로 하늘을 물들이며 동이 트기 시작하자 저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지저분해지더라도 정면으로 맞서겠다고요. 림보에 갇혀 있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것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겪은 후 저는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랬죠. 그 후 몇 주 동안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가 때로는 두 걸음 뒤로 물러나는 섬세한 춤사위가 이어졌습니다. 다니엘과 저는 서로를 위한 시간, 즉 진짜 의도적인 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방해 요소나 텔레비전의 웅웅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복도를 지나가면서 급하게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고 아침에는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으며 동네의 조용한 거리를 오래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고 오래된 불만이 수면 위로 떠오르거나 아직 말하지 못한 모든 것들로 인해 우리 사이의 침묵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틀거림에도 불구하고 거의 무너질 뻔했던 관계가 느리지만 꾸준히 재건되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은한 램프 불빛 아래 소파에 앉아 있는데 다니엘이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그리웠어요. 그의 목소리는 슬픔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요. 저도요. 저도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처음에 우리를 하나로 모이게 했던 웃음, 공유된 꿈,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저녁 늦게까지 모든 것에 대해,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의 균열에 대해, 우리가 묻어두었던 두려움에 대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 만들고 싶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제가 우리 사이에 생긴 균열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에도 라일라의 존재는 제 생각의 가장자리에 그림자처럼 머물러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주말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라일라는 기차역에서 조용히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공기가 차가워 뺨을 스쳤지만 그녀가 기차에 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는 제 가슴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인파 속으로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제 눈을 마주쳤고 그 찰나의 순간에 저는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후회, 그리움, 감사함 등 모든 것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부인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전화하실 거예요? 나는 속삭임보다 조금 높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작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몸조심해요, 에블린.
그리고 그녀는 희미한 향수 향기와 말의 메아리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기차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서서 기차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리 밀어내려고 해도 그녀의 키스에 대한 기억은 멈출 수 없는 사진처럼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죄책감이 아니라 더 깊고 복잡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내 안에 무언가를 일깨웠다는 것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키스 자체뿐만 아니라 그 키스가 불러일으킨 감정까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제 자신이나 제가 쌓아온 삶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자동 조종 장치에 따라 움직이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라일라의 등장은 그런 환상을 깨뜨리고 제가 소홀히 여겼던 부분, 의무와 일상 속에 묻어두었던 욕망과 마주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보여지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재건하려는 제 삶과 그런 감정을 조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드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저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라일라와 공유했던 것은 진심이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혼돈의 한가운데서 스파크처럼 번뜩이는 찰나의 명료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은 항상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을 것이지만 그것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밤이 저를 아직도 풀지 못한 방식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외면했던 진실, 즉 내가 짊어지고 있던 외로움과 내면의 조각들을 인정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사랑은 나를 이해해주는 상대를 찾는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결정과 모든 것을 보는 법을 배우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키스의 기억을 항상 간직하겠지만 그 키스가 저를 깨워준다는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겨울이 봄으로 바뀌면서 다니엘과 저는 우리 관계의 연약한 새로움을 계속 탐색해 나갔습니다. 우리는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고 모든 균열과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를 마주한 덕분에 더 강해졌습니다.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길은 불확실했지만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화를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그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일라가 전화 한 통을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친근했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주제는 피하고 새 직장, 날씨,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 등 가벼운 것들에 집중하며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새싹이 돋아나는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온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모든 답을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계속 찾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지저분하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깔끔한 결심이나 깔끔한 결말이 있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인생의 아름다움일지도 모르죠.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 길이 불분명할 때에도 계속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지도 모릅니다.